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금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안 선고 일정이 지연되고 또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가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현장에서 하루 2차례씩 의원총회를 하고 또 매일 저녁에는 집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에서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짓을 도모하려는지는 몰라도 가능한 모든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이런 민주당 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친북, 종북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펼친다나 뭐 어쩐다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 차원에서의 강경 대응은 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투쟁을 하려면 개별 의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동호회나 조기 축구회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도 국민의힘은 외면했습니다. 또 탄핵 반대 장애 집회에도 끝까지 당 지도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더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결정적인 순간까지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부까지 탄핵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가 탄핵안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대선에서 겸찬성 세력으로 몰려서 선거에서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인용돼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우리라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만 탄핵안이 인용됐을 때 대선을 준비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도 지키지 못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거들떠 보기나 할까요?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탄핵 인용되면 당이 박살나버릴 것이고 불과 60일에 불과한 대선 기간 동안 전세를 뒤집는 것이 그리 쉬울까요? 탄핵을 막아서 정권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한 전략을 세우는 저런 정신없는 지도부를 어떻게 믿고 싸운단 말입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지금 탄핵안 각하 내지 기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2판 4판으로 뛰는 것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권영세나 권성동은 그 정도 판단력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만 자기들에게 무슨 어떤 기회라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는 탄핵안 각하 내지 기각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전언이 지금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다문화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핵심 증거,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 또 곽종근의 증언, 두 가지 모두가 지금 엉망된 상태이고 이번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서도 공수처의 기록마저 지금 불법적인 수사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라고 뭐 외부에서 보는 생각과 그리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억지로라도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다시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서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은 이 중요한 시점에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밤샘 농성, 장외 집회 등에 대해서는 내전 조장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맞불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가운데 강경 대응에 나서면 중도층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구심점 역할이 지금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민주당을 한번 봅시다. 저 전과사범에 또 재판만 해도 지금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저렇게 수두룩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당대표로 있는데도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힘을 모아서 조기 대선을 치르지 않을 생각을 해야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이 치러지면 그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도층이 어떠니 저떠니 운운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이야말로 탄핵 반대에 대한 장외의 목소리를 당이 한 군데로 결집시켜서 민주당을 박살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지금 한가하게 조기 대선 운운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은 국회 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200명 이상이라야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사퇴하면 이론적으로 국회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 전원이 동참하겠느냐, 또 국회의장이 어떻게 수리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똘똘 뭉치면 국회 해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서의 총사퇴 결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조기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당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탄핵이 인용되면 어차피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됐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내고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윤상현 의원은 또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똑같은 거대 야당을 접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대로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만간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30명이 채워집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불과 9달 만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 건수가 무려 92건입니다. 21대 국회 4년 동안 단독 통과시킨 34건보다 무려 2.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거 20대,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15배, 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미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대통령 임기 내내 흔들어댈 것입니다.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게 됩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이라도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을 실시해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황이 타개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으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또 흔들어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즌2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22대 국회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대선에서 패배해서 나라를 종북주의자들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아마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물론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종북주의자들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로 물어보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기는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인데 임기가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원직 총사퇴를 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가게 되면 헌법재판관을 하루빨리, 이번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차례입니다.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민주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역구 출신들도 처음에는 의원직을 유지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민주당이 부담스러우면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서 의원직을 모두 상실을 하도록 하면 22대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과도한 상상력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해보는 상상입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원직 총사퇴입니다. 그런데 선언직 의미에서라도 동참하지 않을 의원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속 의원 전원이 집단으로 무기한 농성을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수단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모양이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권영세 권성동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봐 정말로 걱정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은 이름 없는 시민들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싹발투쟁을 하고 있고 장외투쟁도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각하되고 나면 국민의힘부터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